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출신 변호사들 중에 일부가 정말 일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이유 없이 비하했어요. 네. 로스쿨 출신 무능하다, 금수저다. 그 객관적이지 않은 걸로 상대방을 비하해서 어떻게 말하면 시작부터 조금 위축들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일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부가 있어서 상처받은 일부가 또 있는데 상처받은 일부가 그것을 잘 이제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도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에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등을 조장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이런 시장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지난번에 대한변협에서 그 총회 때 임원 인선과 관련돼서 누구는 배제해달라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잘 보듬어서 그것을 포용할 수 있게 받아줘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그 변호사의 선거가 사실상 아직 로스쿨 변호사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지지하는 두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따지면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직까지 전체 40%가 안 되고 30% 정도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로스쿨 지지하는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지하는 단체장들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건 표의 결집력도 있지만 로스쿨 표만으로는 절대로 그 표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쿨 서울지방변호사의 로스쿨 변호사들의 유권자 수를 계산해 보면 제가 얻은 표를 계산하면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지지만큼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가 거의 근접한 지지가 있었을 거라고 분석됩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 이런 갈등을 끝내고 변호사회가 통합돼서 좀 회원들을 위해서 좀 존재하는 변호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애써 집행부를 구성했던 선고로 집행부를 구성했던 몇몇이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었던 그 본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까 그 대학원대학교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통합.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지금 저희 그 변호사회 위원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방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 개업 1, 2년 차는 아직 위원회 할 자격이 없다는 걸로 봉쇄했던 측면도 있고 의도적으로 위원 선임을 함에 있어서 숫자를 줄였던 적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로스쿨 변호사들한테 위원회 신청을 받아서 전부 다 그 본인들의 그 지원 동기라든지 경력 이런 걸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적정한 숫자만큼 항상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상임이사 12명 중에서 원래 회장, 부회장은 10년 이상의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변호사 될 수가 없어요. 서울에는. 근데 12명의 상임이사 중에서 4명을 저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충원을 해서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회무의 중심이 돼서 집행부를 구성할 때 미리 준비된 그런 집행부를 구성해야지 지난번처럼 갑자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젊은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의 집행부를 구성해서 경험 없이 변호사회를 운영했다가 결과적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적정한 수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통합이 되는 거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니면 근거 없이 모욕을 했던 변호사들의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사과와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만약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전부 안아서 우리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그동안의 억울함을
신원한다면 풀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시법 시험 사시 존치 논란을 둘러싸고 정말 소수의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근거 없이 비난했던 것과 반대로 만약 그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 비난받아야 된다면 반대쪽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러한 갈등 구조를 이용해서 기존의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청년과 장년 변호사들, 중견 변호사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변호사의 집행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이든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통합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시 존치를 하기 위해서, 로스쿨 출신들은 사시 폐지를 하기 위해서 각각 공동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각각 결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사 직역에 대해서 변호사의 어떤 직역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냐가 뭐 중요합니까? 그걸로 싸우다가 유사직계가 다 침탈당하고 본인들이 손해가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합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맞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 4년 동안 위철한, 하창우 대한변협집행부, 나승철, 김한규 대한변협집행부 동안에 사시 존치가 아닌 유사 직역과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추진했다면 지금처럼 변호사들이 생존권 위기라든지 변호사들이 어떤 겪고 있는 어려움 이거는 거의 완화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스쿨과도 유사 직역과 우리가 직역 수호를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한다라고 하면 로스쿨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를 둘러싸고 로스쿨과의 극한 대립,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학교하고도 극한적인 대립을 취해가지고 전혀 협조를 못 얻고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를 자초한 거예요. 이런 오류는 다시는 범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저는 지금 대한변협 김현협 회장하고도 협조를 하겠다. 모든 일에 협조를 하고 특히 유사직역과 관련된 부분은 완전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변호사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든지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든지 우리 회에서 자꾸 어울리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